욕망. 모든 감정에 숨겨져 있는 동반자. 프랑스 중위의 여자 존 파울주.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을까. 영원처럼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실은 3, 4초 동안에 불과했다. 존이 먼저 움직였다. 어떤 신비로운 교감에 의해 손가락이 서로 엉켰다. 이어서 찰스는 한쪽 무릎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사라를 끌어안았다. 두 입술이 서로 부딪혔다. 둘 다에게 충격을 줄 만큼 거친 입맞춤이었다. 그와 그녀의 알몸 사이에는 한 겹의 얇은 잠옷밖에 없었다. 찰스는 오랫동안 참아온 갈증으로 그녀의 입술을 빨면서 사라의 몸을 가슴에 끌어당겼다. 그 갈증은 단지 성적 욕망만이 아니라 낭만과 모험, 죄악, 광기, 야수성 같은 금지된 모든 것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었다. 그 모든 욕망들이 찰스의 내면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마침내 여자와 남자는 격렬하게 서로 몸을 섞는다. 여자는 프랑스 중위와 노란하다 버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사라였고, 남자는 귀족 삼촌의 상속자이자 어니스티라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을 약혼녀로 두고 있는 찰스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너무나도 강렬한 힘에 이끌려 발생하고 만 것이다. 현실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과 고통이 따르는 사랑에 몸을 맡기는 두 남녀의 운명이 어떻게 비극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존 파울즈의 장편소설 프랑스 중위의 여자는 표면적으로는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단순한 러브스토리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선입견은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프랑스 중위의 여자는 분명 연애소설이다. 그렇지만 흔한 연애 이야기만은 아니다. 작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문제와 아주 진지하게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라와의 격렬한 정사에서 찰스가 충족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분명해진다. 찰스는 성적 욕망만이 아니라 낭만과 모험, 죄악, 광기, 야수성 같은 금지된 모든 것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욕망의 윤리학자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잠시 경청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욕망이란 인간의 본질이 주어진 감정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 욕망은 자신의 의식을 동반하는 충동이고, 충동은 인간의 본질이 자신의 유지에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에서 윤리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스피노자는 자신의 윤리학을 욕망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지닌 혁명성이다. 개개인의 삶보다는 사회 질서를 우선시하는 대부분의 윤리학자들이 스피노자를 그토록 비난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들은 전체 사회를 위해 개인의 욕망은 통제되거나 절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까. 이렇게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자신의 욕망을 검열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역할이다. 결국 이성의 윤리학은 사회의 윤리학이지 살아있는 나의 윤리학일 수는 없다. 욕망을 긍정하면서 스피노자가 복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나를 위한 윤리학이었던 것이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존재이고 당연히 나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과는 맞서 싸우려고 한다. 그러니 만일 욕망을 억압당한 채 끝내 실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것 아닐까. 욕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혼자만의 힘으로 삶을 유지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은 유한자다. 우리가 유한자라는 것은 신조차 누릴 수 없는 축복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나가는 타자들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미리 결정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주스러운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모든 타자가 우리의 삶의 이로움,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 즉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도 있다. 행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에서 기쁨의 감정이, 반대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서 슬픔의 감정이 찾아올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슬픔의 감정을 피하고 기쁨의 감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인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비극은 우리의 나약함에 있다. 자신의 본질인 욕망을 지킬 수도 없는 비겁함과 나약함이 또한 인간의 특징 아닌가. 자연은 아무래도 사디스트인가 보다. 욕망을 주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동시에 비겁함도 아울러 인간에게 부여했으니까.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노예는 주인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는 잿빛 삶을 살아내는 서글픈 존재이니 말이다. 소탐대실. 인간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순간의 안위를 확보하려다가 자신의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꺼이 노예로 살아가려고 결정해도 우리는 내면에서 속삭이는 욕망이라는 본질의 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노예의 삶은 슬픈 삶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슬픈 삶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순간 우리는 살아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울함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슬플 때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결국 우리는 대탐소실로 갈 수밖에 없다. 기쁨을 추구하고 슬픔을 피하려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다. 물론 그럴 때 우리의 안위는 위태로워지고 우리 자신은 사회의 지탄이나 저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뭐 어떠한가. 하루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을 행하고 죽는 것, 그것이 더 커다란 행복이니 말이다.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하자. 그것이 바로 욕망을 긍정하는 쉽지만 녹록지 않은 방식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인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찰스가 사라라는 여자에게 몰입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사라는 자신만의 욕망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치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의 다음 대목은 매우 중요하다.
가감이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없는 진솔하고 단순한 책과 겉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엉터리 책의 차이. 사라는 친절하게도 그 점을 애써 감추고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모순이고 차이였다. 허례허식이 판을 치던 빅토리아 시대에 사라가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사라가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찰스는 무의식적으로나마 간파했던 것이다. 질투일 수도 있고 동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찰스에게 사라는 일종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그가 엉터리 책이었을 때 그녀는 진솔하고 단순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사라를 통해 찰스는 자신만의 욕망을 되찾는 긴 여로를 시작한다. 과연 찰스는 자신과 사라 사이의 간극 혹은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까? 프랑스 중의의 여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라에게 집착할수록 찰스는 결코 사라 옆에 나란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라라는 진솔하고 단순한 책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 자신만의 욕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라를 흉내내는 순간 찰스는 엉터리 책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 사라를 표절한 책이니 어떻게 엉터리가 아닐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다. 사라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만의 욕망을 되찾을 때에만 사라와 제대로 만나게 되리라는 것. 찰스는 이 사실을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작가 소개. 존 파울즈. 1926년 탄생, 2005년 죽음.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면서 카미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누보로망을 좋아하게 되었다. 첫 소설 컬렉터로 스타 작가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영국으로 각색된 미란다가 외설 시비에 걸려 공연이 중단되기도 했다. 주요 작품들이 모두 영화화되어 인기를 끌었다. 특히 프랑스 중의의 여자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소설이지만 혁신적인 메타픽션 형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미학을 대표하는 20세기 모던 클래식이 되었다. 프랑스 중의의 여자에서 주인공 찰스는 전혀 다른 두 여자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나간다. 찰스의 약혼녀 어니스타는 부잣집 딸들이 대개 그렇듯이 관습적인 취향을 즐기는 것 말고는 다른 재능을 갖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양장점이나 가구점에서 엄청난 돈을 쓰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영토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이 침범당하는 게 싫었다. 반면 사라는 몸 전체가 불꽃이었다. 놀라운 아가씨, 놀라운 처녀,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의외성이 사라의 매력이라고, 아니 매력이었다고 찰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찰스는 자신이 냉소와 인습의 혼합체인 것처럼 사라도 영국인의 전형적인 두 가지 성격, 정열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첫 번째 특징은 찰스도 어렴풋이 알아차렸지만 두 번째는 그러지 못했다. 아니, 알 수 없었다. 사라의 그 두 가지 특징은 시대가 금지하고 있는 특징이었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시대는 정열을 관능과 동일시하고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과 동일시하여 금지하고 있었다. 이런 부정적인 두 가지 동일시는 찰스의 가장 큰 결함이기도 했고 이 점에서 그는 자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었다.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인간에게는 원숭이와 같은 속성이 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마 가장 결정적인 타자일 것이다. 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들이 명문대 입학을 원하면 나도 명문대 입학을 원한다. 그들이 단정한 외모를 원하면 나도 기꺼이 단정한 외모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헛갈린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나의 고유한 욕망인지 타인의 욕망인지 이런 고뇌의 순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인가 욕망하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실현해 보아야만 한다. 실현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나의 것이었는지 타인의 것이었는지 사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대에 간 것이 자신의 욕망이라면 입학하자마자 우리에게는 이제 시작이다. 멋지게 살아가야지 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반면 그것이 타인의 욕망이었다면 입학하자마자 우리는 이제 완성했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출발의 설렘이 있다면 과거 우리의 욕망은 나만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완성의 허무함이 있다면 과거 우리의 욕망은 불행히도 타인의 욕망을 반복했던 것임이 밝혀지는 것이다. 어떤 남자를 욕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남자와 고대하던 첫날 밤을 지낸 뒤 우리는 바로 알게 된다. 앞으로 이 남자와 보낼 날이 희망 속에 떠오른다면 그 남자에 대한 욕망은 나의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남자랑 뭐하지? 라는 허무한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소설, 영화, 드라마가 만들어낸 남자를 욕망했다는 사실에 직면한 것이다. 작가의 욕망을 욕망한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지는 말자. 이런 식의 시행착오를 통해 점점 더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 직면하게 될 테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